3차 사전청약 이슈가 있는 양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지구에 나왔죠. 공공분양 내달 1일부터 청약 접수한다. 그래서 보면은 5구. 사실은 집값 잡으려면 8사 많이 나와야 돼요. 아니,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8사가 많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집값도 집값인데 인구 때문에. 4구, 5구, 3구 이런 거 아무리 많이 공급해봐야 인구 안 늘어나죠. 왜? 거기서 살다가 애 나오면은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 갈 비용 생각해보고 그때 집값 생각해보고 그러면 애 낳는 거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신혼부부더라도 다자녀는 더더욱 많이 필요하고 노부모 부양이나. 그런데 문제는 좀 작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형대가 많이 나와야 된다. 1기 신도시가 왜 성공적이었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죠. 개수만 늘리지 말고. 자, 그러면서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869호 중 사전청약 825호. 자, 위치는 아까 봤듯이 여기입니다. 회천. 그래서 현재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옥정보다 좋아요. 이게 다니니까. 그래서 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어진다. 옥정은 좀 외곽 쪽으로 많이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 교통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회천이 옥정보다는 교통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되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덕계역에서 조금 내려간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역 우선 공급 관련 안내를 봤을 때 양주시 1년 이게 최우선이고 경기도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본청약은 내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런 데에 비하면 입주가 빨라지겠더라. 왜? 본청약이 빠르니까. 그리고 가격대는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이고 인근 매매 가격의 100% 이상일 경우는 전매 제한 3년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전매 제한은 한 8년에서 6년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 거주 의무기간도 확실히 붙을 거고. 그래서 추정 분양가는 2억 9천.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은데 면적이 5구죠, 5구. 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뭐 시흥이나 교산이나 주황 이런 데에 비하면 평당 1160만원 수준이니까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인근 공공분양도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했습니다. 1140 이 정도로 했는데 여기도 다 미계약 났었죠. 근데 사전청약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왜? 포기해도 되니까. 근데 여기보다 저렴한 데가 미계약 났는데 물론 여기는 회천지구지만 여기는 옥정이죠. 조금 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타입 자체가 5구보다는 확실히 좋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미계약이 낮다 라는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뭐 분양가 다 뭐 이 정도 5구 타입 2억 9천 정도 나왔다. 그리고 옥정에는 이거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다. 66 타입. 그렇다면 이 가격이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죠. 싸게 공급해야지 되는 거지 공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시기 그리고 거기에 분양 원가 공개랑 원가 연동제 다 되던 시기에 집값이 왜 안정됐냐? 싼 집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 분양을 받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집들이 나오니까 매수세가 억제가 됐던 건데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굉장히 잘못 가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지금. 자, 그러면서 무수인 청약 계속 나오고 있다. 74 타입이고 3억 2,700 가격 큰 차이 안 나죠? 84 3억 9,200 이 정도인데 미계약 나고 있더라. 그것도 어디서? 회천에서. 입지는 거기보다 나빠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전청약 하느니 저런 걸 받는 게 낫다.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금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0.54%씩 올랐는데 지금 0.17까지 떨어졌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미 상승폭이 줄어가고 있어요. 상승폭 줄어드는데 중심부는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질 테지만 외곽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손절하기도 힘들다. 근데 공급도 많다는 거죠. 매매 수급 동향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금 100 넘는 상황이에요. 심리는 이미 죽어있다. 요즘에 계속 부동산원 지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에서. 왜? KB 지수는 개박살이 났으니까. 맨날 올라갈 땐 KB 지수가 50을 넘었느니 뭐 엄청난 매도자 우위 장세다. 그럴 때는 저기 이제 막 110, 120 정도 했으니까 부동산원 거 안 갖다 쓰다가 KB는 100 밑으로 떨어진 지 한참 되니까 그거 안 쓰고 부동산원 거 쓰면서 서울도 심리 떨어진 지 2주 됐다. 양주는 아직 안 떨어졌다. 아직도 매도자 우위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KB를 보면 개박살 나 있죠. 거래량도 외지인들 막 들어간다고 했는데 보면 언제 늘어요? 이게 5, 6월이죠. 이게 11, 12월이고. 중심부일수록 이때 거래량이 많고 외곽 지역일수록 이때 거래량이 많아요. 왜? 중심 지역에서는 여러 채를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 하더라도 진짜 막 수십 채 이렇게 못 사는 상황이니까 분산할 때 요때 많이 하죠. 법인으로 많이 안 사니까.
그런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억 미만이든 뭐든 법인으로 막 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왜? 요때부터 뭐가 생겼으니까? 법인 양도세 강화가 늘어났으니까. 물론 작년 6월에 개인 양도세 강화는 당연히 올라갔었죠. 그리고 올해는 더 심각하게 들어가는데 요때 할 사람들 다 했고, 그리고 법인 강화된 뒤로 법인이 사지 않고 팔고만 있다. 사실 양주까지는 법인이 많이 안 갔었죠. 남부 쪽에도 살 때 많아서. 그리고 지금 뭐 1억 미만 아파트 이런 데 사고 있는데도 법인 매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매매 거래량은 쭉 감소하고 있죠. 약속의 6월에 한번 박살나고. 이게 왜 어떻게 약속의 6월이냐. 신고 하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1억에서 3억. 1억에서 3억 정도가 보통 공시가격으로 따졌을 때 1억에서 2억 정도는 보통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되죠. 1억 미만 아파트들. 요 시기가 1억 중반 수준이다. 요때까지는 거의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런 데들이 뭐예요? 여기는 1억 미만이고,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1억 미만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뭐 공시가격 3억 미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양도세 중간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보면 어때요? 3억 초반 정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4억 중반. 거래량이 박살난 거 보면 팔리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가격 낮출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꺾이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 이유는 너무 올랐으니까. 전세가 같이 끌어올려서 지금 그나마 버틴 거예요. 그런데 갭이 그래도 여기는 옥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데는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갭이 1억이에요. 갭이 1억 8천, 여기는 6천인데 갭이 1억까지 늘어났다는 건 사실은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갭이 늘어나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려놓으면서 이때 뭐 더 비싸게 판 사람들 있겠지만 보통 현금화는 이때 많이 했다는 거죠. 이때. 자, 타오 6위도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죠. 쭉 올랐다가 멈추고, 쭉 올랐다가 멈추고, 쭉 올랐다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대 역시도 그 정도 수순이었고, 호가는 그렇게 낮아지진 않았죠. 아직은 버티고는 있다. 그런데 저게 말만 호가 저렇게 올려야지, 저런 데서 호가 좀만 낮춰서 내놓으면은 가두리 신고 먹어요. 그 부동산 집주인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해도. 그럼 뭐 하느냐, 가격만 저렇게 내놓고 오면은 깎아주더라. 그리고 아직까지는 갭 땡겨서 하고 있긴 한데, 갭을 이렇게 땡겼는데 거래가 멈췄다는 것은 더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 쭉 빠졌는데 내년 3월까지 못 팔면 어떻게 된다? 공시가격 1억 넘어가는 수가 생기더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공시가격 1억에 법인으로 사면 취득세 12% 부과하고 양도세도 개인이랑 똑같이 70% 60%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수요가 확 줄어버렸죠. 그리고 문제는 전세 역시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냐. 지금 중심부 전세 심상치 않아요. 맨날 그 종부세 뭐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하고 있는데, 세입자한테 떠넘기려다가 매물만 쌓이고 있죠. 내쫓고 비싸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 피해는 나가려는 전세입자도 입을 수 있어요. 나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준다, 배째라. 그거 어떻게든 회수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 날리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다가 결국엔 못 구하고 차츰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상승세 감소율도 심상치 않다. 그리고 매물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회귀하기 시작하더라. 양주가 뭐 못 살 동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정부가 생활권이었는데 너무 올라가서 양주로 밀려났다. 노도강이 생활권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의정부로 밀려났다. 마용성이 생활권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노도강으로 밀려났다. 이런 수요들이 마용성 떨어지면은 노도강에서 마용성으로 이동하고, 의정부에서 노도강으로 가고, 양주에서 의정부로 가고, 그럼 양주보다 더 위에는 어디가 있느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양주에서 밀려나서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그렇다는 건 전세가 나중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자, 매물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에 월세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도 쌓이고 월세도 쌓이는데 어떻게 전세에 월세화야. 전세는 재계약 많고 신규 계약이 적은 거고, 월세는 재계약이 적고 신규 계약이 조금 더 많다, 이 정도 뿐이지, 전세든 월세든 매물 쌓이고 있다는 건 전세의 월세화라는 말 못해요. 전세의 월세화가 되려면은 전세 매물은 안 늘어나더라도 월세 매물은 줄어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전세의 월세화인데 무슨 월세 매물 엄청 쌓이고 있구만. 지방이라 그럴 것 같죠?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 다 이렇다. 거기다 매매까지 하려고 안달이 나 있죠. 올해 입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에 입주도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분양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공급 때문이라면은 저런 지역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던 인간들이 저런 지역 하면은 아직 저금리나 올라간다. 그러다가 저금리 끝나가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공급 많잖아요. 그럼 곧 떨어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죽어도 안 한다. 본인들이 이런 이유로 올랐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떨어진다고 말을 해줘야죠.
가격 거품과 가계 부채 때문에 실수요는 절대 사면 안 될 때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공급 부족해서 올라간다. 공급 많은데 왜 저런데 떨어진다 말하는 전문가가 없냐. 뭐 사전청약 외에도 분양은 올해 뭐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한겨울에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데 12월에 6만 채 쏟아진다고 하죠. 경기도 전반적으로 분양 많이 될 거예요. 사전청약에 굳이 목 안 매도 된다. 다만 사전청약은 조금 더 기회를 볼 수는 있죠. 했는데 집값 떨어지면 포기해. 할인 분양 나오는데. 그러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양주는 사전청약 해도 본청약이 내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그리고 비싸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평형대도 인근에 더 좋은 데도 많아요. 결론. 지금 양주는 사전청약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교산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불안하시면 받아둬라. 본청약 때 취소하면 된다. 그거 2024년에 본청약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얘는 22년 본청약인데 가격도 비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마음 편하시고 싶으면 사전청약 딴 데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세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 시기에 발맞춰서 매물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급격히 쌓이고 있다. 그리고 가격 보면 전세가로 떠받쳤다. 전세가율이 많이 안 줄었죠. 근데 이 전세가는 중심부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귀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크게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거품 굉장히 많이 꼈죠. 아까 보면은 거의 이거였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